지금 한번 하셨죠? 네. 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저 처음 보신 분. 네. 그러면 저 나머지 분들은 한 분 이상 보신 거죠? 네, 요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대주제가 IB의 이해와 실주예거든요. 그러니까 IB의 어떤 것인가, 전반적인 내용이나 맥락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가, 또 이런 운영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늘 관심 있게 또 걱정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시스템과 이 교사의 전문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또 그런 또 체제나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걱정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이든 무엇을 물어볼 줄 몰라서 무엇이든 다 준비했어요. 뭐 이런 형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요청한 게, 원래는 여기 제가 컴퓨터를 두고 제가 조정을 하면서 그때 필요한 리소스가 있으면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려는데 기차 시간도 늦어지고 여러 또 면이 좀 있어서 일단은 어떤 최대한 슬라이드 안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슬라이드든 보시다가 조금 이해가 힘들거나 이러시면 눈빛을 주시거나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IB의 어떤 여러 가지 정의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는 IB를 시작점에서 생각할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부터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제 입시부터, 진로가 아니라 입시부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6학년으로 봤었을 때 초등 6년, 중고등학교를 우리 6년이라고 합니다. 그걸 중등교육이라고 해요. 우리는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마치 고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교육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육 6년의 시작점이 이제 중1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2028 입시 제도가 다 나왔습니다. 고려대까지 이제 중경예시까지 다 나왔는데, 결국 요는 뭐냐면 입시의 가장 중액적인 단어가 뭐죠? 지금 현재 수능이에요. 아직까지 수능이에요? 네, 수능이 아니라 수행평가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행평가는 어디로 귀결되느냐라고 하면 학종이죠. 네, 학종은 인생에서 몇 번 치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재수하면 2번이고 삼수하면 3번이 그런 거예요. 일단 대학교 들어가기까지 학종을 볼 때 한 번이라고 볼게요. 그죠? 라고 말씀드리는 건 2번이 최소한 있다는 거죠. 언제일까요? 두 번째 학종은 언제일까요? 학종이 준 날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종은 인생에 한 번일 거 아니겠습니까? 고3이든 고1, 재수생이든 간에 어쨌든 대학교 들어갈 때 한 번. 인생에서 학종 같은 이런 전형 체제는 몇 번 있을까요? 지금 제일 떠오르는 주식이 뭐죠? 하이닉스. 오늘 제가 네, 지난번에는 시작점을 거꾸로 갔었을 때 입시에서 갔다면, 이번에는 조금 한 단계 더 가서 취업에서 갈 텐데, 취업을 아직도 의치안으로 생각하시면 한 1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공학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인프라 산업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본다면, 결국 이 하이닉스는 어떻게 인재 전형을 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드린 김에 하이닉스 어떻게 살아보가요? 혹시 아시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저는 전주하고 대구에서 사는데, 물론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어쨌든 여기 더 가깝잖아. 하이닉스 3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하이닉스를 제2의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에처럼 공채로 해서 회사 자체 시험, 예를 들어 삼성의 SSAT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6개월 정도 집체라고 하죠. 조금 더 우리가 군대식으로 쓰는 게 집중 단련 뭐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는데 6개월 동안의 코스워크를 진행할 학생들을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3명에서 5명 혹은 5명에서 7명까지의 조별 팀워크 체제를 두고 6개월 동안 미션을 줍니다. 이러이러한 거를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은 AI 역량입니다. AI 코딩하는 개발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각자가 주어진 주제나 미션 혹은 도메인 날리지라고 해서 그 지식 영역에 맞춰서 이걸 활용해서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인가 혹은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를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 정도 하이닉스의 인사팀 말로는 15% 정도의 그 학생 팀을 뽑아서 그리고 배치를 시킨다. 그러면 하이닉스 반드시 찍으러 가요? 그게 아니라 SK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인데 계열사별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에서 뽑습니다. 그걸 우리 스칼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SK AI 리더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스칼라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환기를 위해서 제가 먼저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애가 하이닉스를 떠가든 삼성을 떠가든 SK를 떠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행위 주체적 역량은 무엇인가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키우는 걸 어디에서 키워줍니까? 일단 직전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키워야 되죠. 대학교. 그럼 대학교 4년 동안에 교수 말만 받아줬고 토시 하나 틀리고 해서 답은 A+ 이런 거로 길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학 체제에서는 차라리 그 시간에 동아리 클럽 활동하면서 많은 대학 생활의 여러 경험성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덕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대학의 체계도 바뀌어 제가 있는 전북대학교 또 지금 새로운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뒤로 가시게 되면 고등학교죠. 사실 근데 고등학교는 이미 결정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중학교 어머님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등학교에서 25년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3 다니면 7년 있었어요. 직전까지. 네. 제가 퇴직하는 직전까지. 네. 그런데 사실은 어머님들은 희망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드려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또 그나마 희망을 드리지만 사실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로 온 이상은 고교학점제 2학년, 3학년은 수행평가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3학년 때 갑자기 수행평가 능력이 확 탁월해질까요? 수행평가는 크게 4가지로 어떤 게 있어요? 4가지 섹션으로 나눕니다.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입니다. 텍스트예요.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답은 1번, 5번, 문제풀이는 텍스트에서 시작해서 텍스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텍스트로 바뀌려고 그러면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떤 경험을 체득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 남 앞에서 말하고 남 앞에서 쓰고 남 앞에서 읽고 남 앞에서 듣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그거는 차라리 중학교 때부터 길러지는 겁니다. 그럼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초등학교 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남자가 잘 것 없이 사춘기 때가 가장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가 앞으로 사용자 설명서, 그 개인의 사용자 설명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초중고를 다닐 때 어떤 학문을 쌓는다든가 뭐 인생을 새롭게 재편한다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결국은 가장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것은 내가 어떤 직종에 가서 어떤 취업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런 역량 중심 체제로 바뀐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해서 제가 아젠다부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소개를 드리면 현재 이제 교육부 AI 인재 양성 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대구교대, 전주교대, 전북대학교에서 아이백, 그러니까 IB 교사 교육자 과정을 인증 추진하는 컨설턴트 및 이제 글로벌 전담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직전에는 대구 중앙중학교에서 IB 월드스쿨을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인정을 시켰고요. 코디도 해냈습니다. 그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25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유가 조금 궁금하시죠? 네, 등등 밀려서 나온 건 아니고요. 교장 4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사립에 있었는데 한번 4년 한 8년이 지나 그죠? 예의상 나왔습니다. 여기가 전 직장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제가 갑자기 낙하산처럼 와서 좋은 일 하고 가지만 또 다른 또 4년을 또 해버리면 이제 그분들의 인사 시스템이 전체되게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챕터 2를 한번 쓰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효능감이 있었던 게 뭐냐 그러니까 뭔가 약간 틀에 막혔던 것들을 좀 혹은 폐쇄적인 것들을 좀 개방시키고 좀 수도꼭지를 열어주는 역할이 상당히 좀 많은 보상감을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몇 개 학교 있을 것 같아요. 초중고 다 해서 대안학교 이런 거 빼고요. 공식적 3,000개요? 우리나라 인구가 싱가포르가 아닌데 3,000개는 넘을까 훨씬 넘습니다. 좀 많이 쓰세요. 10,000개 좀 더 쓰세요. 예? 12,000개. 가지고 부삽시다. 14,000개 됩니다. 네, 14,000개가 있다는 것은 교장도 14,000명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는 많은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에듀리 대표로 있고 저희 대표는 미국의 학교 100개 있으면 약 85%에 달하는 디바이스가 보급된 크롬북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처음 만들 때, 전 세계 최초로 만들 때 저희 대표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마스터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서 AI 트렌드 리포터 2026 공저로 같이 유명하신 분들하고 같이 공저를 지었고요. 학점으로 우리나라 1타라고 하시는 저 모성고등학교 임교 선생님하고 같이 입학사정하고 같이 이름이 좀 거시기하죠. 앞으로 이제 신청 면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지었습니다. 자, 오늘의 여정은 지난번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오늘은 요거 취업 쪽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셨기 때문에 제가 넘길게요. 혹시 보신 분 손 안 들어 보십시오. 네, 안 보신 분들요. 그때 지금 못 봤죠? 그죠? 못 보셨죠? 한번 볼게요. 선생님, 오늘 남기시고. 네, 제가 플레이하고. 플레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플레이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플레이하고. 이 국영수에 집중돼서 학원을 다니고 빡빡하게 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이래도?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대부분 교육은 AI한테 필패하는 교육 같습니다. AI가 더 잘 푸는 문제를 유치원 때부터 외우고 배우고 모든 정신의 에너지와 육체 에너지 거기다 쏟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불행하고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요. 그게 다 대학교 입학 시험 때문에 생기고 우리가 또 교육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맞으면서 교육과 시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AI 문맹으로 전 국민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로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신가요? 성격 좋은 애, 달리기 잘하는 학생. 이 교수님 농담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대학원생을 뽑을 때 이렇게 여러 명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입학시험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한테 지도받겠다는 학생들을 인터뷰합니다. 근데 저는 선착순으로 뽑았어요. 어떤 교수님은 성적순으로 뽑았어요.
우리 학생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이라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 배운 게 현장하고 또 갭이 크고요. 그래서 얼마나 수용하느냐,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과학은 분야를 넘나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협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표현도 잘해야 되고, 눈도 잘 마주쳐야 되고, 저하고 감정 소통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연구도 또 잘해요. 그래서 또 기업에 가서도 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게 조금 도움되지만 원천적인 경쟁력은 창의성, 감정적인 소통 능력, 그 다음에 무서움을 떨지 않고 벽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한데 꼭 그게 학교 교육에서 잘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은 저희 연구실에서 그런 훈련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그동안 수학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하신 말씀이랑은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중에 유일하게 남는 게 제가 강조하는 게 수학인데, 어떻게 보면 우수한 미래의 인재는 지덕체를 가지고 있고 AI를 잘 활용해서 목적한 바를 매니징하는 사람인데요. 굳이 어떤 과학자가 AI를 제어하고 싶다면, 아까 전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AI는 수학 덩어리고 메모리도 수학 덩어리예요. 그런 면에서 AI한테 자기 말을 듣게 하거나 성격 개조를 하는 방법이 아직도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수학도 AI가 하니까 좀 고민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AI에 견줄 수 있는 공학자로서의 능력은 논리력인데, 논리력은 수학을 통해서 배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수학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다면 문제풀이보다는 수학을 토론을 통해서 개념을 얘기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얘기하는 수학, 그것이 이제 머리를 발전시켜 줄 것이다. 또는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수학, 답 맞히는 수학은 우리 수학 능력을 퇴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퇴보시킬 수도 있다.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수학 형태는 답 맞히는 수학이지 않습니까?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수학이 중요한 시대면 문과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수학해야죠, 중고등학교. 문과생도? 예, 그래서 뭐 제가 교육부 장관 아닙니다만 한다면 고3 때까지는 다 수의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성적을 떠나서 네, 이게 영상이 한 50분 정도 되는 거라서 핵심은 아까 제가 드렸던 단어입니다. 결국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넘어가는 시대고요. 지식에서 개념으로 넘어가는 시대고요. 개념화가 되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컨텍스트화 되는 것인데, 그게 능력에서 역량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역량이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역량. 지금 수행평가는 역량 측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성취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취평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10개 중에서 너는 7개, 6개, 5개, 너는 1, 2, 3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취평가라는 것은 철저히 순위 서열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의 발달을 보는 겁니다. 한 개인의 발달. 그럼 비교 대상인 거죠. 비포 앤 애프터.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면 되는 거죠. 그걸 개별화 평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말을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리라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봤자 지금 수행평가는 성경 나오면 또 순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그 지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전에는 서울대 못 간 애들이 전에 판도나 측정, 지식 측정으로 본다면, 지금은 서울대 간 학생들 잘 보십시오. 서울대는 100%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다릅니다. 저런 애가 왜 서울대 갔지라고 빗금 치기 전에 제가 서울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쟤는 맥락화가 잘 돼 있구나, 개념화가 잘 돼 있구나, 역량화가 되어 있구나, 적어도 남 앞에서 쓰기듣기 말하기 읽기 공유하기 이런 것들이 잘 질서화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를 오늘날 있게 만드신 분이잖아요. 카이스트 김정호 박사, HM의 대가이시죠. 그래서 이게 또 안 먹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좀 돌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하이닉스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 신입 사원을 뽑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하이닉스는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 테스트가 아니라 어세스먼트입니다. 똑같은 우리 한자로는 평가지만 시험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전인적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 온라인 선발 팀별 프로젝트. 저는 정말 보고 저거 수익 평가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전북대에 와서 지금 인사팀이 와서 강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름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SK AI 리더 아카데미입니다. 저 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보면 AI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풀스택 엔지니어링을 한다. 여러분 풀스택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때 누구는 코딩을 하고 누구는 디자인을 하고 누구는 설계를 하고 누구는 맥락화시키고 누구는 UI를 입히고 이런 개념인데 얘를 한 방에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지금 현재 제가 있는 AI 인재 양성 추진위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교육부에. 원래 만들어져 있었는데 좀 너무 좀 이렇게 기능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아예 풀스택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럼 저는 코드를 해봤느냐, 파이썬을 해봤느냐, 뭐 조금 배워보긴 해봤습니다만 전혀 그거하고는 영향이 없게 그냥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그냥 풀스택으로 파일을 코딩을 해서 한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 하니까 왜 그때 교육부에서 한 거 만든 거가 내가 더 나았냐? 저는 맥락을 아니까. 코더는 잘 몰라도 맥락을 아니까. 네, 근데 저런 풀스택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제 일반인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AOP라든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AI라든가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내는데,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공계 애들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과, 이과, 그 인사 담당이 말하는 게 우리는 그룹 전체의 사원들을 뽑는 것이고 당연히 이 안에는 문과, 이과가 있을 것이고 이 대학교 전체 학과가 다 대상자고 팀을 정해줄 때 소위 말해서 전자공학과, 뭐 시스템공학과 이런 학생들하고 다 어느 정도 섞어서 팀 안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느냐를 볼 것이고 그 팀이 우승을 하면 다 동시에 채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연자제가 아니고요. 연계 제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터뷰를 신청 면접을 해서 이 학생이 정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 팀 구성, 팀별 주제 선정, 프로젝트 수행, 최종 평가 수료식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잘 안 보이실 텐데 1기 주제, 2기 주제, 지금 3기 주제가 진행 중인데요. 대부분이 역량, 성과, 면접, 아까 제가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를 통해서 넣었던 행위의 발군을 뽑아내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AI를 통해서 전부 다 너는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개인 업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PPT 하나 만들어도 언제까지 젖꼭지 타자처럼 너가 직접 쳐서 할 것이냐, 그냥 주제 선정해주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너가 뽑아낼 것인가, AI 기반의 문제은행, R&D, UI 텍스트 자동화, AI 기반 실시간 발표 평가 시스템, 입찰 통합 탐지 시스템을 AI로 설계하고 만들어낸다 등등 많은 지식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 미션을 줄 때 이건 무조건 AI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물론 게임하는 학생들한테는 너 게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적어도 공부할 때 AI를 조금 많이 이용해서 너네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주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백과사전을 침묵치가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단어 찾고 지식을 찾는 거나 AI를 통해서 찾는 거나 조금 더 고생이 덜 고생스러울 뿐이지 어쨌든 더 체계적이고 환각이 있긴 하지만 내한테 더 정답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AI입니다. AI를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것도 물론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 불안 세대 이런 거 보시면 저도 읽어봤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는 편익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걸 하는데 전에는 지원했습니까? 네, 지원했으니까 너네 돈 내십시오. 오는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이랬는데 지금은 다 우리 SK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기만 오십시오. 풀이 많으면, 인력 풀이 많으면 당연히 그만큼 더 우수한 자원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중식도 지원도 하고, 맥북도 지원하고, 현직자 1대1 멘토링까지 해서 뽑을 때 정말 왕창, 킹왕짱 제대로 뽑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학종은요,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는 뺑뺑이에서 그냥 아무 고등학교나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에는 영재고, 특목고 이래 있지만 지금 요즘 떠오르는 것 중에는 대도시 평준화 지역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갓방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특목고 가서 2등급 할래, 일반고 가서 갓방고 1등급 할래. 여러분들은 학생이라면 뭐를 하시겠어요? 상황이 다르겠죠. 저는 특목고 가서 1등급 할래. 그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린 게 2등급 할 바에는 저는 9등급 때 2등급이 안 해요. 2등급 정도 되버리면 전에 약 3.5등급. 네, 그리고 물론 뭐 표준 편차라든가 원점수를 보면 100분위가 되겠지만 그래도 수백 장을 전부 다 이 필터링을 하는데 학교마다 그 기준이 약간씩 들리는데 그게 앞으로 0.5점 몇 개 점 차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특목고 가서 2등급 할 바에는 차라리 일반고 1등급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목고 2등급 되면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도 사람이 잘하는 애들 위주로 그죠?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반고의 선생님은 당연히 우리 학교에 제일 잘하는 애들 신경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차별화 차이를 둔다 이런 뜻은 아니고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그 학교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고2또 일반고에 가서 어떻게 수행평가가 단추로 채워지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 결국은 이제 생기부에 나오는 것 가지고 학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취업으로 갈 때는 이제 SK뿐만 아니라 삼성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곳에서 이제 공채는 없어집니다. 공채는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6개월 과정에 적인 집단 신청 면접을 통해서 이제 뽑아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이가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내다본다면 어머님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너가 얼마나 표현해내고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너 들어가 있는 지식 한 개를 두 개로 뽑아낼 수 있는 전략을 좀 키워줄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낯선 게 아닌 게 저번에도 한번 보셨겠어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위 말해서 주립대 이상급의 모든 학교들은 다 저런 식으로 뽑습니다. 신청 면접은 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신청 면접은 그냥 아예 이제 그냥 필요할 때만 뽑습니다. 필요할 때만 보고 처음에 서류 전형을 보는데 그 서류 전형은 우리처럼 학생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소서하고 추천서 그 다음에 성적표 이 세 가지만 보고 학생들 전반을 뽑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뭐 상을 탔다 우리는 학교 밖에 나가서 상을 탄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런 그 시스템이 조금 너무 좀 정제되다 못해 너무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너가 너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든 다 가져오면 다 그거를 갖다 판단은 입학사정관이 한다 이거든요. 어쨌든 학생의 역량 중심적으로 본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2009년도 때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제 들어왔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학종으로 바뀌면서 이제 박근혜에서 완전히 이제 계속해서 주대로를 나아갈 때 이제 학종이라고 바뀌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엄연히 입학사정관들 입사가는 결국은 나의 역량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이 학종 체제는 입사관 체제와 닮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원리적으로는 미국의 성적표, 그 다음에 추천서, 자소서를 통해서 그냥 판단을 하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여의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뭐가 있죠? 이거 안 해본 건 아니죠? 언제 해봤죠? 참 초창기 때 학종 강의를 했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산불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본고사였잖아요. 학교 단위에서 대학교 단위에서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리가 일어났더라. 이 1960, 70년대의 본고사 문제를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산불 정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거를 정제된 시스템 안에서 정제된 데이터로 뽑아내줄게라는 게 이제 학생부 생활 기록부인데, 학생부 생활 기록부가 사실 제가 현직에 있다가 나왔지만은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요 싶습니다. 저는. 네, 혹시 여기 뭐 첫째 키우고 하는 어머님들 보셨겠지만, 자, 고등학교 뭐 이 특목고 1번 안 가립니다. 갔었을 때 학생부 전반적인 내용이나 맥락은 최종원 선생님이 판단해 쓰시겠죠. 아니, 기초 자료는 누가 쓰는 거예요? 네, 학생이 쓰도록 자꾸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에서 거기 결과물이 나오고 그걸 뽑아서 선생님들이 데이터로 삼으면 상관없는데 선생님 눈이 10개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목 선생님이 하나라도 한 학년 예를 들어서 10발 있는 학생들 맡았기 때문에 300명, 400명 어떻게 내가 눈을 비추고 있습니까? 아무리 메모를 한다 해도. 그러면은 내가 놓칠 수도 있고 요즘 또 잘못 놓쳐버리면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학생 너네들이 그 경험 여러 가지 뭐 일지를 줘. 그 다음에 나도 그걸 보고 체크할게. 체크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걸 써주는데 가급적이로 말은 문제예요. 가급적이면 학생 말을 많이 들어주는 형태로. 그럼 그 학생은 누구한테 또 자기 생각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네, 엄마 아버지 그죠? 형 누나 동생은 아니겠죠. 학원, 과외 선생님. 뭐 이래가지고 야 이렇게 쓰면 너 괜찮아. 쭉 갖다 주겠죠. 그래서 참 이런 학종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이제 정제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이제 2028부터 바뀌는 이 입학 체계는 전반적으로 이제 대학교가 사실상 본고사에 준하는 만큼의 학생 선발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들을 다 드러내고 봅니다. 일단 생기부에 이름 이외에는 다 지금 블라인드 되어 있잖아요. 학교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학교 안에 교육 과정이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보낼 때도 수행 평가가 잘 체계화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네. 혹시나 제가 까먹고 말씀 못 드릴까 싶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서울에는 MIP까지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DP까지 연계가 안 돼 있는데 여기서 MIP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이제 잘 모르시니까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추구창창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고요. 수행평가는 지금 예전에 수행평가 선생님이 대충 보고 얘 좀 잘할 것 같아 이래 점수 주는 것이 아니라 준거에 의해서 주고 준거는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게 IB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MIP에서 그런 체계에 의해서 성적을 주는 준거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런 준거 중심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훨씬 더 발굴의 실력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수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었을 때 수행평가는 결국 학생 역량의 구체적인 언어다. 네, 요거 머릿속에 조금 집어넣어 주시도 좋습니다. 네. 커맨드 텀이라고 조금 더 전문용어로 하면 지시동사입니다. 지시동사. 지시동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어머님들 잘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내가 국어교사라면, 내가 사회선생님이라면, 내가 과학교사라면 나는 어떤 행위동사를 학생들한테 목표화시키고 끌고 나갈까를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름을 갖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하는, 제가 이제 작년에 바르셀로나 갔었을 때 거기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3학년 학생들이 중3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천년자원을 함께 관찰하고 그 용도를 논의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생각과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이들은 자원 활용, 사용과 환경적 책임사의 연관성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행동동사는 뭐죠? 관찰, 그죠? 논의하기, 질문하기, 네, 공유하기, 활동하기, 그죠? 네. 또 연관짓기, 그죠? 자, 저기면 행동동사 몇 개예요? 네, 대충 5, 6개 되죠? 5, 6개인데 만약에 이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희존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기고사 시험으로 치면서 상위 몇 등, 순위, 서열화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뭐죠? Yes or No죠. 뭐가 가장 답인가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외우고 맞히기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사는 맞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행평가를 감으로 해서 저렇게 보면 처음에는 약간
간단한 행동, 관찰하고 논의하는 정도에서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심화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나왔던 이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연관 짓는 이런 약간 상위 인지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게 여러분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저것만 보면 절대 지식은 뭐가 필요할까요? 저기서 필요한 지식은? 천년자원의 여러 가지 종류라든가 쓰임이라든가 양태를 시험 이런 거 뭐 교과서를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간에 그죠? 네, 그게 수행평가 지식인 거죠. 맞죠? 그러면 저런 것들 예를 들어서 보통 프로젝트를 1년 동안 몇 개 하느냐면 MIP 기준으로 하면 4개 정도 합니다. 1년에. 그럼 한 번은 뭐 천년 나올 수 있고 한 번은 뭐 습지에 대한 활용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한 번은 뭐 이산화탄소의 쓰임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거고 한 번은 뭐 우주 뭐 이런 거 나왔다 칠게요. 그냥 과학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4가지의 카테고리의 지식이 절대 전체적으로 과학의 지식을 다룰 수는 없지만 야 이거 모르니 좁게 배워. 우리나라 교과서 한번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뭐 과학의 총체를 배웠는데 야 너네 이거 뭐 4개밖에 이런 거 해가지고 언제 너 지식을 다 채울래? 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외국 교육이나 IB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갖다가 100마리 각기 종류 다른 거 100마리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것보다 너가 붕어 한 마리 잡아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지식을 축적시키고 이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공유하고 협업하고 결과물을 보고 문제 해결하고 내가 솔루션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중립적인 스킬셋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국어 볼게요. 국어. 이거는 MIP입니다. 국어. 국어에서 다루는 IB에서 이야기하는 것. 너무 많은 서술, 행위, 동사가 있지만 적어도 MIP에서 할 때는 이 서술, 동사를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은 그 수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이 IB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석하다, 논평하다, 논하다, 평가하다, 설명하다, 그 다음에 해석하다,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네, 정당하다, 조직하다, 개요를 서술하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서술어 중심으로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볼게요. 영어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소통하다, 보여주다, 묘사하다, 설명하다, 표현하다, 식별하다, 상호작용하다, 해석하다, 응답하다, 사용하다로 전반적으로 쭉 그냥 행위 동사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실제 MIT 학교에 이제 붙여놓은 거를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개인과 사회, 이거 과목군입니다. 과목군. 개인과 사회에는 한국사, 도덕, 윤리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Analyze, 분석하다, define, 정의하다, describe, 서술하다, discuss, 논하다, evaluate, 평가하다, examine, 검토하다, explain, 설명하다, formulate, 만들어내다, investigate, 조사하다, justify, 정당하다, synthesize, 종합하다, to what extent 어느 정도까지. 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서술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화학 볼까요? 적용하다, 개설하다, 논평하다, 설계하다, 결정하다, 논하다, 구분하다, 추정, 평가, 설명, 만들다, 해석, 개요, 서술, 예측하다, 진술하다, 제안하다. 웃기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스테이트 진술하다와 이게 개인과 과학이죠. 과학에서 진술하다와 국어에서 진술하다와 개인과에서 진술하다가 정의가 각기 다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교육과정, 우리나라 학교라는 체계부터 교육과정이 전부 다 이제 외국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이걸 해석을 해놓고 봤을 때 디스커스와 논하다는 과연 같은가? 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구분이 조금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걸 갖고 막 논의를 할 때는 디스커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견에 대해서 논의할 때 또 디베이트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의를 통해서 그 상대적인 정의를 조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볼까요? 적용하다, 계산하다, 서술하다, 결정하다, 설명하다, 찾다, 탐구하다, 정당하다, 모델링하다, 풀다, 검증하다, 적어라. 적어라.
예술 한번 볼까요? 예술 그러면 그림만 잘 그리고 그냥 만들기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더 만들다. 그죠? 색칠하다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술 활동을 그렇게 저는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 제 학창시절 때. 그냥 이렇게 물감 사가서 그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린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그리니까 제가 빨간색 칠하고 저도 빨간색 칠하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걸 완성하고 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제일 잘하는 학생이 정말 너 잘 그렸는데 이쁘게 그렸다 이 칭찬을 받는 모습은 봤지만 제가 칭찬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미술을 왜 배웠지? 아까 우리 김정호 박사님 가이스터 수학이 미적분 2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수 2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웃기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미적분 2를 가르치려면 우리나라 적어도 이제 공식적으로 4대 나온 선생님들은 미분 2까지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입시 수능으로 가면 각 고등학교 미분 2 못 가르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분 2를 가르칠 수 있는데 못 가르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문제풀이 중심으로 속도전으로 가버리면요 못 풀어요. 저 영어가거든요. 저 영어 교사 출신입니다. 제가 수능을 지금 최근에 풀어본 적이 있는데 2023년도죠. 맹석이 그래도 나 아까 풀어보자 싶어가지고 좀 풀어보잖아요. 1등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온지 압니까? 저보고 한 2시간 주고 풀어라고 하면 1등 나올 자신이 있는데 70분이잖아요. 듣기까지. 그거 나올 수가 없어요. 잡념도 많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갑자기 다른 생각 나고 이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첫 번째. 네. 그리고 너무 빨라요. 직관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너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2배, 3배 배태시킬 수 있는가가 되게 앞으로 성장적 포인트로 가셔야 되는 것이겠죠. 체육, 우리 체육 때 그냥 공 하나 던져주고 놀았습니다. 제 체육 시간 때. 공 하나 던져주고 놀았어요. 선생님이 뭐 동작 가르치고 체조 가르치고 정말 싫어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IB에서 MIP 체육은 해보시는 거 보면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공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가 오래 달리기 한번 하더라도 데이터 셋에 의해서 너가 예를 들어서 어제는 4분대 뛰는데 오늘은 3분대 뛰었다. 여러 동작을 개선해서 이렇게 한다. 그 스스로 이제 성찰을 찌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조금. 서술 동사 중심으로 가죠. 마지막에 이제 8개 교과군 중에 디자인이 있는데, 디자인은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과정, 요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만들기 중심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디자인. 그래서, MIP 과목 중에서 가장 전 세계를 막론하고 제일 재밌어 하는 교과군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제 때는 가사는 없었고 기술밖에 없었는데 요즘 기술 과정인데 남자애들이 음식 만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혼자 이제 앞으로 살아 버티려고 그러면 음식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때만 해도 저는 집에 가면 제가 음식 대부분 합니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음식을 만듭니다. 집사람도 같이 막걸리를 하다 보면 제가 또 음식 저녁을 준비해 놨고 어제도 이제 남은 김밥 이렇게 계란 입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손맛 갖다가 안 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할 줄 첫 번째 잘 모르고 라면 정도 기를까. 나머지는 경험 자체를 별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음식이든 만드는 거든 이제는 다 다변하게 이제 뽑아내야 되겠죠. 자, 결국은 우리가 지난 1기 때 우리 4월 달에 어머님들 오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대 전형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핵심은 요거잖아요. 핵심은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변화입니다. 일단 고교 학점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 때 상대평가잖아, 그죠? 2, 3학년 때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결국은 키는, 마스터 키는 언제 제일 먼저 주어지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지 않습니까? 소외화되어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 3학년 때 절대평가와도 이제 무시 못할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대학 계획입니다. 2, 3학년 보겠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수능 체제 같으면 수시 납치하든 뭐든 간에 거의 놀았지 않습니까? 교실이. 근데 이제는 학종으로 만약에 고3 애가 자기 원하는 대학 못 갔잖아요? 신청 면접 열심히 트레인 해가지고 그 다음 재수할 때 또 원서 내면 또 기회가 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삼수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애가 첫 애가 이제 교대 갔고 둘째 애가 이제 다른 공대 쪽으로 갔거든요. 하다가 아빠 그냥 나도 언니 따라 그냥 교대 갈래. 그냥 작년에 그냥 재수택이죠. 네, 그냥 멋서 돼가지고 그냥 교대 돼가지고 지금 교대 1학년. 네, 그래서 한 번만 잘 만들어진 학생부는 유효 기간이 최소한 2,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3학년 2학기 때 그냥 팽판 치는 애들은 아예 제2, 제3 기회가 오히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행평가가 핵심이다 이거. 네. 그래서 평가 중심의 역량은 이 우리 애가 여러 가지 다변화된 사고 역량이나 창의 역량, 공동체 역량을 어떻게 길러낼까라는 것이고 그걸 서울대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체계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내신 있는 수행평가 이런 학교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IB가 서울대하고 이제 어떤 정합성을 가져가느냐. 제가 공교육 출신자지만 학교마다 다 이 학교 저 학교가 다 같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학교가 다릅니다. 솔직하게. 좀 우리가 선입관적으로 말했을 때 입시 그러면 사립이 잘할까요? 공립이 잘할까요? 입시. 사립이 잘합니다. 솔직히 말해. 왜냐하면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임용고시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재단에서 뽑은 선생님들이지만 그 영향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 이제 교사대에서 트레이닝 받아오신 분들이고 그럼 결국 어떤 경험을 축적시키는가 아카이브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3단이 저처럼 7년 하면은 도사죠. 저는 의치하만 7년 했는데요. 의대 7대 한의대를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변교쌤하고 같이 책도 지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의대를 보내보려고 그 학생을 위해서 한 반에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보내보려고 여러 데이터를 찾고 했던 게 한 6, 7년 정도 되면요. 그게 사실은 도사죠, 도사. 네. 지금이나 그때는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환산점 정도만 달라지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앞으로. 저는 제가 의치대 담당했었지만 이제 앞으로 의치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지역의사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세계적 트렌드 글로벌 세팅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우리 애가 뭔가 좀 만들고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틀에 있는 거 싫어하는데 절대 있잖아요. 성적 좋다고 1등급 보내 1등급 있다고 나 아깝잖아 의대 가라. 절대 그 학생 인생 망칩니다. 의대는요. 제 친구도 의대 있습니다. 수련할 때 그냥 있는 대로만 해요. 있는 대로. 지가 조금 뭘 돌리면 교수님한테 바로 기대기 맞습니다. 아직도 조인트 까이고 기대기 많은 의치대 학생들 많습니다. 네, 많아요. 자, 아무튼 울고 있습니다. 하소연. 자,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역량 중심으로 가는데 이제 체계성 갖춘 수행평가의 학교를 저는 감히 MIT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MBC에서 뭐 또 IB 까는 이런 그 뉴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작년까지만 해도 M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만들어가지고 IB를 또 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에 따른 여러 가지 우파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시 교육감, 강은희 교육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IB를 너무 막 핵심 공약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중시하면 안 되죠. 사실. 자, 그래서 결국은 대학 입학 사정관은 뭐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고 그만 그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고 판단할 것이냐.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학생부를 보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 최저라는 목걸이를 없애고 얘를 채우는 거예요. 학생부만 봐서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전부 다 학생들 목소리 전부 다 적어와서 선생님들 요즘 다 적어준 다음에 그런데 변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소위 말해서 저는 이걸 개목걸이라고 합니다. 개목걸이를 수능 점수로 채운 거예요. 그죠? 원래 여러분 입학 사정관제는 뭐 때문에 도입되었습니까? 수능과 차별화된 전혀 다른 평가 체계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 얘하고 얘하고는 물과 기름인 거예요. 원래 얘를 바꾸려고 가져온 게 학생부 입학 사정관제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자체에서 학생을 선발할 전면 그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우선 학생을 뽑아야 되겠다. 뭐로? 일단 성적으로 어느 정도 최저의 인계치는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개목걸이를 씌운 게 이제 수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연세대는 지금 이제 서울대 입학 전형과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가서
적어도 수시만큼은 정시하고 디커플링 하겠다,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변별자의 핵심자 역할은 바로 논소술 혹은 논구술 분석입니다. 특히 신체 면제입니다. 논구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에는 제시문 기반, 그러니까 어떤 제시문을 주면 이 제시문 안에서 기본적으로 물리든 화학이든 사회든 간에 여기에 절대 지식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아무리 지가 말발이 좋아도 이걸 풀어낼 수는 없었어요. 머리가 좋아도, 응용 적용 능력이 좋아도. 그러나 지금은 지식 기반의 제시문이 아니라 상황 기반의 제시문을 주고, 지식 때문에 혹시나 이 학생이 창의적인 발상을 못하는 우가 없도록 전문 지식 같은 경우 밑에 주석까지 달아주고 제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육 과정에서 섭렵이 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는 또 다른 문제다. 얼마나 응용 적용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2028년 도입이고요. 6대 핵심 역량 평가 기준은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하고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SNU 역량평가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왔던 건데, 요렇게 비슷하게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2월 달에 요걸 이제 선생님들 연수시키면서 이제 예제로 나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대충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 그냥 역량이죠. 역량 평가를 하는데, 그 역량은 종합 창의, 지식 탐구, 자기관리, 협력적 소통, 공동체로 해서 얼마나 지식의 제시문 기반에 적절한 답을 했느냐, 창의적이냐,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냐, 문제 해결적이냐, 명확하게 언어로 기술되어 있느냐, 그 문제 해결의 결과가 적절하게 고려되고 제시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걸 뭐 각각의 점수로 저렇게 준다는 예시표고요. 대피 시뮬레이션 예시 영상인데, 이런 영상은 없고요. 영상을 줬습니다. 저게 뭐냐면 지하철 역사 하나를 입체도를 주고 이 방향으로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빠른 최적의 대피 탈출 장소를 어떤 도구나 어떤 사항을 넣어서 개선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걸 갖다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의 답변 중에 하나가 예시 답변 밑에 나오죠. 이런 소프트웨어는 지하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항을 재현하고, 목적은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이동 경로와 병목 현상을 시뮬레이션, 출구 위치, 통로폭, 안내 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대피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하철역 설계와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적이 아주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이 평면도 불러오기, 화재 발생 위치, 확산 속도 설정, 사람 수, 이동 속도, 반응 시간, 전체 대피 시간, 사망 고리 민원수, 자동 계산 등 여러 시나리오의 결과 비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라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사고 5점, 창의적 사고 4점, 공동체 5점에서 이 학생 기준으로는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잠깐 시뮬레이션 보셨겠지만, 저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 제시문 기반이 아니라 제시된 상황에서 내가 배웠던 물리적인 상황, 유독가스 같은 내가 배웠던 화학적인 상황, 그리고 내가 정보와 그 정보 사회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또뭐 코딩까지는 안 가지겠지만 어떤 식으로 내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든가 AI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국 경험 중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역량을 점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서울대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수만 명이 당연히 지원하잖아요. 몇천 명이면 3만 명 가까이 지원하겠죠. 지원한 학생들을 결국은 이제 측정하려고 하면 교수들이 혼자 다 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근 교사님들하고 같이 그 교사를 이제 체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어서는 서울대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다른 주요 대학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구술 면접이 지식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2028년도 갈 때는 역량이다. 지식 플러스 역량과 너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역량 중심적 평가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먼저 제일 앞장서고 있고요. 이런 6대 역량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결을 똑같이 가겠다라고 천명을 한 겁니다. 올해 2026년도 2월달 최신 자료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진 안 찍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IB는 결국 보니까 야, MIP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평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IB 초등은 IB의 철학이나 정신이나 역량하면 다 좋은데 평가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초등도 평가는 상중하, 그죠? 그 다음에 PIP도 많이 놀자라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다각적으로 그냥 애들이 조금 체화를 하는 놀이 문화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요. MIP부터는 이제 여러분 많이 놀았죠? 지금부터는 평가 들어갑니다. 그 평가가 지식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활동 역량을 평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구조화된 문항에 대한 주도적 사고. 네, 아까 제가 대피 시뮬레이션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구조화된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 구조화와 비구조화, 정형화와 비정형화, 지식과 경험과, 그죠? 네, 개념화, 맥락화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MIP의 핵심 원칙입니다. 네. 아까 김정호 박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개념 기반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하고 이제 MIP의 공통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합적 사고는 MIP로 봤었을 때 저렇게 탐문 기반의 개념 탐구, 그 다음에 IDU라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Interdisciplinary Unit이라고 해서 간학문, 융합학문입니다. 융합학문 설계, 창의적 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총괄 과제를 갖다 그냥 적으시오, 말하시오가 아니라 이제 그라스 모델을 많이 대표적으로 씁니다. 그라스 모델은 뭐냐면 골, 목적이나 그 다음에 롤, 역할이나 A, 오디언스에서 청중이나 S, 뭐 스탠다드 판단 기준이나 시츄에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시나리오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지하철 대피인 것처럼. 여러분,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일단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이 깊은 이해잖아요. 깊은 이해, 개념 기반이 한마디로 뭘까요? 제 생각 아닙니다. 이건 교육 과정이라는 학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 학교 가도 뭐 학부모 교육 들으면 개념 기반 나오고, 그죠? 자, 개념 기반은 상황 기반이라는 거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습니다. 개념과 상황이 합쳐지면 실제, 현실. 다시 말해서 개념 기반은 뭐죠? 현실 기반. 여러분, 수능 공부 열심히 하지만 이게 실제 생활과 괴리되어 있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행평가라는 것은 현실 개발이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개념 기반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붙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MIT 수업 평가를 통해서 이런 역량들은 체계화될 수 있다는 걸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지금 탐침 질문을 되게 중요한데, 탐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어? 저는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 주인공이 심지어는 그 당시에 어땠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낳았지? 제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 책 안 읽었구나. 책 제목에 뭐 간단하게 이 챗GPT 넣어가지고 이 책의 전반적인 서술 스토리를 외울 수는 있겠지만, 탐침이라는 것은 chain question, 끊임없는 연쇄적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당 전에 제시문 기반의 우리가 의치대 같은 거는 미니 부스 타입으로 해가지고 막 끄다가 종이 받아가 이렇게까지도 했거든요. 제시문 기반일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 기반으로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탐침 질문도 하나 하면 안 되고 최소한 3-4가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 기준으로는 30분에서 40분 정도. 포항공대는 이 탐침 질문을 위해서 2박 3일 하겠다고 했어요.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그만큼 몇 시간 정도라도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모든 입사관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탐침 질문은 MIP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질문, 개념적 질문, 토론적 질문이 3가지로 나뉘어서 그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매 수업 시간에. 네, 이런 식으로 사실, 개념, 논리적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아까 루브릭이죠. 성취 수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있어요. 언제 5점을 줄 것이냐, 언제 8점을 줄 것이냐, 어떻게 4점을 줄 것이냐, 왜 5점 줄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선생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IB는 자꾸 그래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준은 8점, 이 정도 수준은 5점을 주시되, 이 수준을 기대하는 이런 서술 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서술 동사가
저점에서 고점으로 갈 때 점점점 더 고도화되는 그 무엇들의 맥락들이 to what extent 어느 정도 같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샘플로 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실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기준 참조 시스템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되게 핵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우리나라 14,000개가 하겠지만 도서, 벽지, 산촌, 농촌, 어촌 학교까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까지. 그렇죠. 그래서 학교마다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취해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이 되든 영훈국제중이 되든 아이비까지 들고 들어왔었을 때 선생님들은 정말 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보시는 거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 뭐 데이터가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 결론 볼게요. MIT는 서울대 등을 포함한 주요 대학의 역량평가 입학 전형을 위해서 최적의 준비 과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명확한 체계적인 정비된 루브릭이 정책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MIT 수업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갑반구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여러분 서울대 나와도요 취직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대표는 삼성전자까지 가고 삼성전자, LG전자 또 뭐 있죠? 그 우리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그 유명한 퀄컴, 미국 퀄컴 아시죠? 퀄컴까지 있었는데 40대 때 일단은 창업해서 이제 크롬북 회사도 만들었었고 이래 나왔습니다. 그럼 나왔는데 나름대로 다 성공을 하시는데도 저는 지방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뭔가 이 현재 시대는 결국 어떠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역량 중심적으로 우리 애를 설계할 때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명문대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구조적으로 쓰이실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만 한 해 3,000명이 넘어요. 졸업하는 사람이. 그럼 서영과 합치면 15,000명 가까이 되죠. 한 해 졸업하는. 그럼 그 위에 적치되어 있는 취업 재수생, 사무생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재계 30위권에서 2만 명 채용 계획이 있다 그래 봤자 몇 퍼센트 수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봤을 때 자꾸 이제는 누구의 뭐 조금 우스갯소리로 노비잖아요. 어느 한 회사의 노비나 거기 일하는 이런 그 근로자로부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만큼 대등하게 창업을 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이런 노동력 구조도 앞으로 이제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애가 나중에 창업하겠다.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뒷돈도 뭐 비빌는 데가 엄마 거니까 내가 돈 1억 대해줄게. 여러분 1억 대해준다고 해서 능력이나 역량이었으면 어디 가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정도의 그죠? 대포가 없으면 그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종합 역량을 좀 키워주는 것이 저는 상당히 명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학생 평가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앞에 제가 주시했던 사실이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IB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지난번에 좀 했었으니까 오늘 좀 평가 위주로 좀 넘어갈게요. 평가 볼게요. IB는 교수 접근 방법의 이 6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 요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하실 때 질문 좋은데 질문 기반이라고 해서 마구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콰이리입니다. 탐문이다. 탐문. 질문이 아니라 탐문입니다. 탐문에 맞춰진 질문을 하셔야 되고 개념 이해, 다시 말해서 실제와 괴리된 그냥 사실적 지식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지역과 글로벌 맥락이라는 것은 지구잖아요. 내가 지구에 지금 저도 서 있잖아요. 실제 얼마나 같이 연동이 되는가. 그리고 선생님 혼자 매기시면 안 돼요. 선생님 혼자 평가 만드시면 안 되고 이걸 평가 만든 걸 샘플을 서로 같이 교차하면서 같이 지정하셔야 됩니다. 공유 회업하셔야 되고 학생 중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단어 하나를 몰라서 나는 무시한 문제 못 푸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학생은 조금 취지장애자인데 환경은 마련해줘야 되겠죠. 요즘 ADHD가 여러분 특수교육에서 조금 편익되는 추세거든요. 하도 많다 보니까. 네, ADHD 학생이 있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집중을 하기 힘들 것 같으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평가다라고 하면서 이거 보시죠. 테스트가 아니라 informed by assessment. 우리는 평가라는 한자가 똑같이 해결해야 되지만 그냥 테스트하면 안 돼요. 순위 매기면 안 돼요. assessment 뭐죠? 다면적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면적 평가.
그래서 이에 대응하도록 학생들이 그러면 이런 체계화된 평가에서 맞으려고 대응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은 이 5가지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고, 조사,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네, 이 5개를 아이비는 되게 중시를 하죠. 그래서 결국 사고, 조사, 소통, 사회성, 자기관리 능력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카테고리 되어 있고요. 이런 전통적 교육에 대해서 IB 교육은 결국 학생 중심, 개념 중심, 평생 학습자로 목표하고 모든 학습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면적 평가,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의 학습을 주도하는 행위자, student agency를 되게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왼쪽이 사실 기반이고 오른쪽이 개념적 기반이라고 봤을 때 똑같은 문제라도 펭귄이 남극 지방의 고유한 환경에 적응했다라는 중심 아이디어는 해당 탐구 차원을 다른 곳에 전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실 기반에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중 펭귄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장 정확한 곳은 1번 북극, 2번 남극. 답은? 뭡니까? 2개 중에 하나 못 맞추십니까? 다음 중 펭귄이 살 곳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1번 북극, 2번 남극. 북극이죠. 이거를 좀 떨으셔야 돼요. 설마 북극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왜 북극에는 어떤 펭귄이 안 살죠? 너무 멀어서 펭귄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개방적으로 배운 학생들, 개념적으로 배우는 것, 시간의 흐름에 생명처럼 고유한 환경에 적응한다는 중심 아이디어가 다른 맥락으로 전이 가능한 곳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래 보죠. 왜 남극에만 펭귄이 살까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갖고 있던,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고 검토하고 생각 나누고 하면 또 그에 대한 그죠? 생각이 또 질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IB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그때그때 수준의 학생들이 성장이 있으면 그게 이제 점수화가 또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쓴다든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발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 이 현장의 풍경이 아까 제가 바르셀로나 갔다 왔던 장면이고요. 아까 요 보여드렸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여기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교사들이 앞으로 교과서만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IB 학교는 교과서가 없으니까 저번 선생님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었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손으로 적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인쇄 복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이 하나 안 드리잖아요. 이런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가공할 것인가가 이제 전달 매체 효과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전부 다가 구글 에듀케이터 레벨 1, 2를 다 필수적으로 따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각기 학교마다 다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PRP 학교죠. 프로그램 오브 인콰이리라고 해서 1학년 때 3학년 때, 5학년 때는 어떤 거를 배운다는 게 이런 것이 다 요목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PIP도 마찬가지고 MI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MIP에서는 아까 제가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준거 참조 평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제 점수를 5점 주고 언제 점수를 4점 주고 이제 한번 평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나왔던 PD 수첩에서 이 IB뿐만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합성을 다루면서 결국은 우리도 IB처럼 준거 지향의 절대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대충 보고 얘 글씨 잘 썼네 이렇게 점수를 준다는 것은 예전 버전인 것이고 이 학생의 학업 성취는 어떤 수준으로 도달해 왔는가를 객관적 기준에서 등급을 부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B 같은 경우는 특히 DP에서 45점 만점 체제로 이제 점수를 뽑을 때 이 절대 평가로 점수를 부여받을 텐데 이 점수를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한 답안지에 대해서 7명이 똑같이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대한 보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MIP에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이 비슷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수학생이 있다 칩시다. 그럼 수학생이 학교에다가 2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3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3명의 선생님들이 샘플 몇 개를 1, 20%를 좀 뽑아가지고 샘플 마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호 검증을 합니다. 상호 검증해서 선생님 여기에서는 5점인데 왜 선생님은 여기서 6점을 주셨죠? 제가 6점을 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거는 여기 평가 채점 기준표에 없는데 선생님 여기에 지금 중액적으로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으면 이걸 우리 5점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6점이 아니라 4점을 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이런 성적 부풀리기도 차단이 되고 교권 보호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칩시다.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만 너무 순수하게 점수를 갖다가 딱 올 곳이 좋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까? 입시 체계에 갔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전의 시스템은 그걸 분간해내는 게 좀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량에서 정성적 체제로 아까 선생님들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이런 어떤 성적 보증 시스템으로 만약에 서울대가 먼저 기봉을 가져간다고 하면 시스템을 쉽게 말하면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는 앞으로 순수하게 정말 이 수행 평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체계성을 갖춘 학교들이 반사이익을 저는 크게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AI 시대는요 1, 2년 뒤를 모릅니다. 불과 제가 아까도 홈페이지 만드는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같으면 전혀 꿈도 못 꿀 정도의 홈페이지 설계나 그죠?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는 정말 그 누구라도 또 모를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신 유불리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도 저는 상당히 꽤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학생성 성적 평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이니까 이 준거라는 것은 그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준거라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점수에 의해서 자신의 점수가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 기준은 누구를 위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까? 결국 자기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시간에 의한 비교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에 나와 혹은 1학기 전에 나와 2학기에 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달이 되는가 오직 나하고의 비교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하면 엄마 이거 좀 수행평가 좀 해줘 이래 하면 지금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혹은 형님이나 삼촌이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더 성적을 잘 나오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이 성적 수행평가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자기 자신과의 모델링이 되어버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도와줄 이유도 이제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환기적인 요소에 따라서 조금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모토를 충분히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시나 하면은 언제 1, 2점을 주고 언제 3, 4점을 주고 언제 5, 6점, 7, 8점을 주는가가 선생님 한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딱 명확하게 이제 아이비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도 보시면 명시하다, 요약하다, 설명하다, 지정하다, 요약하다, 정당하다. 그러니까 기수로도 점점점 올라갈수록 조금 더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같은 명시하다인데 위에 1, 2점 받은 애들은 그냥 필요성만 명시하는 데 반해서 3, 4점 학생은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서 연구 일부 요점을 명시까지 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도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외국 자료이긴 한데 외국 학교에서 하는 건데 100분율,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걸 바로바로 환산을 합니다. IB에서 4점 받았으면 얘는 86점, IB에서 6점 받았으면 얘는 98점 혹은 95점 사이의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게 100% 환산이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원래는 뭐를 대체한다 그랬습니까? 수능을 대체한다. 수행평가도 도입이 되게 되면 원래 뭐를 대체해야 됩니까?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집필고사를 대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도 아까 천년자원의 활용에 대한 지식만 배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미국하고 다르게 이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용 지식이 따로 있고 수행평가용 지식이 따로 있고
근데 이게 다른 지식인데도 점수는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100의 합이죠. 6대4로 가든 7대3으로 가든. 그럼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은 100% 수행평가예요. 지필이 없습니다. 100% 수행평가, 100% 수행평가가 IB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IB는 지필은 어느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않습니다. 지필은 도입하지 않고 수행평가에서만 IB를 도입을 한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좀 더 퀄리티 있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B 평가처럼 좀 넘어갈게요. 좀 넘어갈게요. 동작 TV로 이거 나오는 볼 텐데, 아까 이제 디자인 제가 루브릭을 보여드렸는데, 디자인 루브릭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게 수학이다, 과학이다, 그래도 똑같은 기준 A, B, C, D가 있고, 똑같은 여기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같으면은 뭐 조사하기, 분석하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꼭지로 가는 것이고, 기준 A8, B8, C8, D8에서 4, 8, 32, 32점이 나중에 1, 2학기 때 어떤 식으로 7점 밴드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7점 중에서 너는 몇 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해에 내가 정식 성적표를 받을 때는 몇 점을 받는 겁니까? 수학 같으면 최고 7점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한다고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루브릭이 IB에서는 공식 가이드북에서 다 주는데 선생님들은 이걸 갖고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주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이 아까처럼 천년 자원에 대한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디자인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라고 되는데 이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죠? 천년 자원에 재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생님이 최소한 하나 내지는 그 이상을 너네들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 기술을 대신에 천년 자원의 활용과 설계 이런 말이 들어가서 한 가지를 제시한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MIP의 8개 교과군을 보시게 되면 언어 습득부터 시작, 언어의 문학부터 시작. 이게 국어입니다. 국어. 이게 영어. 이게 사회, 한국사, 과학, 문화생지, 수학, 예술, 문미체, 여기까지 문미체, 그 다음 디자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동사, 지시동사라고 했죠. 커맨드 텀이라고 그런 것들이 저기 기준에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네. 그냥 막 수행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학의 기준비를 봅시다. 과학의 기준비. 여기에서 탐구 및 설계하기. 그러면 이 탐구 및 설계하기가 1점부터 8점까지 쫙 아까 나레이션 되어 있는 것처럼 각 교과군 가이드북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이 다 달라도 이 똑같은 공통 기준표죠. 우리가 입시로 말하면 똑같은 장판지 안에서 같이 생각하고 이걸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합성이나 연계성이 더 높아진다. 더 로지컬하죠. 더 논리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같으면 분석하기, 조직하기, 텍스트 생산하기, 언어 사용하기 때 여기에서 분석하기 그래서 뭐 파악하고 설명하고 뭐 정당화하고 차이점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다 IB 공식 가이드북에 따라서 기술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습득 마찬가지고 개인과 사회 마찬가지 과학 마찬가지 수학 마찬가지 예술 체육과 보건 디자인까지 이런 식으로 가이드북에서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채점 기준을 하는데 채점 기준표를 갖고 저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Task Specific Clarif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과제에 맞춰서 조금 더 명확한 점수 기준을 선생님들이 만듭니다. 이 점수를 만드는 이유는 좀 더 이제 명확한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과 사회에서 B 조사하기 하고 D 비판적 사고를 갖고 만약에 채점 기준표를 만든다 그러면 조사하기에서 불가피하거나 방지 가능한 입장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탐구 질문을 설정한다라든가 또 조사하기에서는 군사주의, 동맹, 제국주의, 민족주의와 관련된 최소 2개의 1차 사료와 3개의 2차 사료를 수집
답하고 분석한 따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량화되거나 채점 기준을 할 때 얘는 이런 게 키워드에서 빠졌구나 이런 식으로 정량화시킨 또 다른 TSC 그 선생님의 표를 또 따로 설계를 해서 그냥 점수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있었던 대구 중앙중학교에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를 갖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요거 넘어갈게요. 학생들이 성적이 탑재가 되면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 이렇게 올려서 선생님들이 이 구글 클라우드의 문서를 갖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가가지고 여기 자료 좀 주세요, 뭐 이메일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다 클라우드로 통해서 협업을 하고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번이 있고 점수를 전부 다 기술을 합니다. 기술을 하고 이 스프레드시트는 성적표의 이제 제작의 원판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통지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학생 성장 발달표 이렇게 나중에는 최종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고 주로 이제 정성적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성장 발달 카드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메일머지 아시죠? 메일머지 기능을 통해 저기만 점수를 체크하면 저보다 통지표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걸 제가 다 만들어서 선생님 드렸습니다. 전부 다 드렸고 그러면 여기에 다 따로 메일로 딱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는 결과물이 저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나와서 1년에 한 번 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IBS 성적표가 반드시 우리 나이스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진짜 성적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IB 성적은 주로 뭐에 방점을 둔다고? 네, 학생의 행위나 여러 가지 역량 중심이 측정이 된 것이고요. 수행평가는 이 점수가 포함이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전체 성적은 정기고사하고 같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왜 수학 잘한다 그랬는데 왜 IB에서 수학 잘한다 그랬는데 왜 중간고사는 나쁘게 나왔어요 라고 할 때는 우리 애는 테스트형 인간이 아니라 역량 중심적인 인간이야 이래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막 큰보고 자사고 니가 못 가면 내 알제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학생 그 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어머니들이 좀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 나가는 게 샘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이용해서 자, 전에도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0년 전의 공자가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지만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하시자. 여러분, 불교는 윤회고 공자도 좀 윤회 비슷하게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애가 옛날 말에 신은서판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몸만 볼 게 아니라 말씀, 글섭자, 판단력까지. 그러니까 총체적인 역량을 보고 이제 앞으로 인물을 뽑는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시대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화, 맥락화의 시대에서 우리 애를 어떤 식으로 성장 발달시키고 학교는 어떤 우리 애의 역량을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좀 더 시스템으로 다룬 그런 정형화된 학교로 돼서 많이 잘 성장 발달시키고